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어의 김선생입니다. 찌순이의 내신국어 만점 도전기. 자, 오늘은 고1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동별곡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관동별곡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거기 보세요. 한번 남다른 내신 정리 노트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가 그 관동별곡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잘만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일러주는 대로 따라 하시면은 관동별곡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내신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내용 읽고 문제만 푸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모든 글들은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돼? 구분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실제 문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는가,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가, 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내용에 관한 거구나. 이거는 형식에 관한 거구나 라는 것들 어떻게 돼?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으로만 풀지 마시고 내용과 형식을 나눠서 구분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특히 이 작품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내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대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고전 시는 조금 정리할 게 좀 현대시랑 다른데요. 자, 당연히 이제 시어 식구를 파악하는 게 시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자, 내용에 관한 게 일단은 시는 비유적 표현, 그죠? 그 어떤 뭐 눈이란 의미, 비란 의미 이렇게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고전은 고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뜻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고티어 이건 다시 이런 뜻이고 헌사토 헌샬사 이런 건 야단스럽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형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뭐를 파악해야 된다?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시에서 주제는 시적 화자가 어떻게 돼? 어떻게 기쁘다 느낀다 정서, 슬프다 느낀다 정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극복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게 태도가 되는 건데 이제 시어를 파악해서 주제를 찾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동별곡에서는 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감탄한다 이런 것들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형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표현법은 한행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 시정계 방식 전체 특징인데 이제 보통 고전이기 때문에 그 고전 작품 장르가 있거든요. 이제 향가, 소교, 가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가사니까 가사 전체 특징이 뭐야? 이 작품 전체 특징이 뭐야? 이런 거 묻는 것들이 날 거고요. 근데 이제 표현법엔 대구가 있고 직유가 있고 은유가 쓰였다, 도치가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어떤 식구가 이런 게 쓰였는지 구분해 주면 되고 형식상의 특징은 어떻게 돼? 고전이니까 이제 글자 수가 대체로 3, 4조, 4, 4조 뭐 띄어쓰기가 사음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감으로 푸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어떻게 돼 꼼꼼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잘 되면 그다음에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동별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 특징 및 중요 개념 정리하고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일단 가사죠, 그죠? 갈래는 가사인데, 자, 양반이 부르기 때문에 양반 가사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은 가사가 뭔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조선조에 크게 시조랑 가사가 있는데요. 시조는 짧아서 단가라고 하고요. 가사는 양반이 부르는 긴 노래인데요.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형식상 운율이 있어서 시가고요. 내용상 쭉 길게 늘어서 수필로 보시면 되고 주로 양반이 불렀어요. 그리고 길이가 많아서 내신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이 가사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양반이 불렀기 때문에 대부분 양반이로 양반 가사다. 그 다음에 정격 가사는 시조에서 종장의 첫 삼자 지키는 것처럼 이 낙구라고 그래요. 가사의 맨 끝에 줄 그걸 어떻게 글자 수가 일정한 글자 수가 3543, 3544 이렇게 일정한 거를 정격 가사.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행 가사인데 이 작품은 정철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창평에 유배가 있다가 유배가 풀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가 됐는데 그럼 이제 관찰사가 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임금한테 인사하고 강원도로 부임해서 그 지방을 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한양에서 서울까지 강원도를 돌아보는 게 어떻게 돼?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돼? 그 동해 지역을 돌아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행문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여정 있죠, 그죠? 여정 중심으로 봐 기행 가사가 되는 건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여정 중심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문체는 가사적이니까 가사체고 운율은 당연히 글자 수가 세자, 네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음 뭐 띄어쓰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조 13년이고 이제 유교적 충의 사상은 조금 이건 그 내용 정리하실 때 아셔야 되는데
충의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가장 핵심은 유교잖아요. 유교의 핵심은 어떻게 돼? 의리예요, 의리. 임금은, 신하는 임금한테 의리가 있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의리가 있는 게 효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충성을 맹세할 거야. 예를 들면 임금이 나를 믿고 관찰사를 부임을 시켜줬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어떻게 돼? 내가 바른 정치를 베풀어 갖고 임금한테 보답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충의가 되는 거고요. 도교적 신선 사상은 자연 친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신선이 됐어.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 그 무의자연의 경지에 이르는 걸 신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좋아, 뭐 신선이 됐어, 이런 것들 그 뒤에 이제 신선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신선 사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관찰사가 됐으니까 내가 강원도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 그 강원도민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어떻게 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민 사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PDF로 편집하는 과정에 주제가 빠졌는데요. 자,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는 그 선정포부라고요. 선정포부. 애민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 관찰사가 됐으니까 열심히 가서 잘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민 사상이 되는 거고. 자, 이제 형식상 중요한 특징 정리라고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전체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갈 건데,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화자의 정서적 추이가 흐름이거든요. 흐름과 이제 그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사의 특징, 이건 3, 4조 사음보는 이제 보통 가사의 특징인데, 이것도 가사의 특징을 즐겼다. 그러니까 율격적 대응이라는 건 운율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영탄법, 대꾸법, 온유법, 주기법 뒤쓰였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가 내용이 전개된, 당연히 이제 여정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낙구가 아까 얘기했죠. 글자 수가 일정하니까 정격가사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상, 이건 형식상의 특징 정리하시는 거니까 어디다 넣어주시면 돼? 여기다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항목에다가. 자, 이렇게 전체 특징 묻는 거나 형식상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정리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용보다는 형식을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갔을 때, 자, 여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정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처음에 시작이 여기 서울이에요. 한양. 한양에서 어디에 평구, 지금 남양주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주, 이제 동해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여주, 원주, 근데 춘천에 소양강 있죠. 그죠? 소양강 갔다가 철원. 그죠? 예전엔 우리는 지금은 남북이 어떻게 돼? 분단이 돼 있으니까 금강산을 못 가지만 그때는 갈 수 있었겠죠. 그죠? 철원에서 회양을 갔다가 금강산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을 다 보고 그다음에 어디 이제 총석정이 동해로 가는 거예요. 총석정,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죽서루, 망향정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제 그럼 전반부가 다 뭐에 대한 거? 금강산에 대한 거고 후반부가 다 동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내용 파악을 위한 기본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사람 양반이니까 양반이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임금을 모실 때는 임금을 사랑한다, 연군지정.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수로 들어간다, 자연친화인데 여기서 일단 어떻게 돼? 그 임금의 그 관찰사가 돼서 통치를 하는 거니까 영군 지정이 나오겠죠. 그다음 특히 내가 지금 강원도로 왔죠. 임금 두고. 그러니까 임금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 임금을 보고 싶기도 해. 그래서 이걸 영군 지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국 지정은 임금을 떠나왔으니까 임금을 혼자 두고 있겠죠. 그럼 서울에 어떻게 돼? 그 임금 주변에 간신배가 있어. 그럼 어떻게 간신히 많으니까 나라가 걱정되네?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관찰사가 됐으니까 선정포부가 되는 거죠. 선이 착할 선자에 정치할 때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선정포부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애민 정치로 연결되고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많은 지문들 중에 선생님들이 내신으로 내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선정포부, 주제랑 연결되니까. 이거는 꼭 골라서 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무상은 어떻게 돼? 이건 앞부분에 좀 잠깐 나오는 건데 맥수지탄이 워낙 예전엔 잘 나가던 왕의 궁궐터인데 지금은 뭐가 됐어? 보리밭이 됐어. 그래서 나라 망한 슬픔을 맥수지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인생이 덧없네 라고 연결될 수 있죠. 그죠? 허망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 망한 슬픔이 뭐로? 인생무상이랑 연결된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돼? 사물에 투영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난다니까 이제 내용상은 요거를 중심으로 연군지정, 우국지정, 선정포부, 인생무상, 그다음에 감정이입. 특히 선정포부 나오는 부분 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실제 지문 분석은 다른 동영상에도 정리를 해드릴게요.